여러분, 라나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 타임라인들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자세한 얘기를 조금 했죠. 근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흰 모자와 검은 모자가 이제 서로 싸우고 있죠. 싸우고 있는데 그 타임라인이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퍼셉션, 인식이 이제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검은 모자, 딥스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그 매트릭스 안에서 살고 있었죠. 살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와 이제 에리카 컬크 얘기 시간 남으면 좀 하고, 놀라운 소식이 CK 찰리의 아내 에리카 컬크에 대한 놀라운 소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얘기를 하고, 오늘 만약에 이걸 다 못 마치면 내일도 또 넘어가서 또 하면 되니까 요새 매일 방송을 하죠. 그런데 이제 매트릭스가 이제 어떤 이런 프레셔, 어떤 아래서 압박에서 그 이렇게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어떤 흰모자나 검은 모자의 타임라인이 만들어 놓은 타임라인이 어떤 고정된 게 아니다. 이게 항상 어떤 베리에이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좀 더 그거를 좀 익스펜드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를 통제해서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타임라인 안에 우리들이 들어가도록, 또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들한테 유리한 그런 타임라인을 만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양자 역학에서 나온 개념을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타임라인은 관찰에 따라서 붕괴하는 확률 파동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말이 좀 어렵긴 하죠. 그게 뭐냐면은 이게 양자 역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무슨 뜻이냐면, 어떤 시스템의 상태는 관측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능성을 가진 파동처럼 존재하다가 우리가 그 관측을 딱 하는 순간, 여러 관찰이죠. 오브저베이션, 뭐 관측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관찰을 딱 하는 순간에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딱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관측이 확률적 가능성을 하나의 현실로 바꾼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지난번에 그걸 충분히 잘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측이 이루어지면 확률 파동이 이제 하나의 현실 상태로 확 정해진다는 건데, 그것을 이를테면 작은 양자 세계에서는 여러 상태가 뒤섞여 있지만 우리의 의식이 관여할 때 그 복잡한 가능성들이 현실 세계에 명확한 사건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양자 수준에서는 애매하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그런 명확한 현실로 드러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말은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그 현실을 형성하니까 그 모든 현실을 이끌어가는 일종의 감독, 영화의 감독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좀 더 보태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 할프 얘기도 하고 스위스에 있는 선 얘기도 했는데, 오늘 그거와 연결해서 이게 조금 수준 높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더 드리면서 오늘 그 일종의 뭐 공부라 그럴까요? 뭐 이게 그러니까 이 딥스의 타임라인과 또 그런 거에 맞추어서 와이렛이 어떻게 그런 타임라인을 이루어가면서 이들이 어떻게 진짜 교묘한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띵크탱크, 이를테면은 띵크탱크는 이제 연구소죠. 저들의 뭐 팔러시를 연구를 해서 이제 팔러시를 정책을 제안하고 저 행정부에게 그런 뭐 랜드 코어포레이션 같은 거 캘리포니아에 있죠. 그리고 테비스탁 연구소 같은 거 그러는 것이 그런 연구소 띵크탱크 중에 예측 프로그래밍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딥스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냐면 할리우드의 영화를 통해서 사건을 미리 심어놓고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사람들의 어떤 퍼셉션 어떤 그 의식 속에 그냥 자기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슥 들어가서 익숙하게 그렇게 만드는 일을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9.11 사건이 론 건맨이라는 외로운 뭐 총잡이 뭐 이렇게 번역한다면 그 영화 제목이에요. 그러한 파일럿 에피소드에서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아 저렇게 빌딩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걸 이미 본 거예요. 영화에서. 그렇게 하고 9.11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 이렇게 깨어났죠. 진짜 라나 방송 듣고 여러분들이 깨어나셨죠. 몰랐던 거를 알게 되고 세상에 전혀 알지도 못한 일들을 새롭게 알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어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재앙이라든가 만약에 그런 거를 예측한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대중을 각성시키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저들이 대중이 각성되면 딥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 그런데 그들이 미리 공포를 베이스해서 fear based timeline이랬으니까 공포를 베이스 기반을 해서 타임라인을 그들이 미리 만들어 놓고 계속 이 일반 사람들에게 그것을 은근하게 이런 미디어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을 시켜 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단 인식이 작동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딥스들은 내레이티브 그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해놓은 그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거를 계속 내보내면서 수십억 달러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단 인식이라 그래요. 콜렉티브 어웨어니스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없다면은 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효과를 갖기 위해서 구글 알고리즘과 메타 페이스북이죠. 그거의 심리전을 통해서 사이압스라 그랬으니까 심리전을 통해서 내레이티브 컨트롤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검색 결과를 마음대로 이렇게 지들이 원하는 뜻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화 과학 이게 뭐냐면 매니페스테이션 사이언스라고 그러는데 뭐 현실화 과학 뭐 이렇게 굳이 번역을 합니다. 그거에서 관한 정보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점점 어떤 그런 이성적이고 어떤 그런 과학적이고 좀 더 분명하고 요런 곳에서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러한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단순한
단순히 긍정적인 어떤 굉장히 해피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규모의 양자 얽힘, 그러니까 양자 퀀텀 인탱글먼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의식 안에서 어떤 그 얽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집단이 우리가 깨어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나름 그러한 애드버타이징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러한 집단의 자기네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레이티브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돈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마얀 칼렌다란 말 들으셨죠? 그래서 마야 달력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직선적인 linear time, 직선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드림 스펠 사이클을 주기를 추적했고 대규모 의식이 시대를 바꾼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이 딥스가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1521년 아즈텍 문화 아시죠? 아즈텍 문서를 아예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지식들이 묻어버려졌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것을 MK 얼트라 프로젝트의 원격 투시 프로그램에 재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제가 하는 이유는 펀더멘탈하게 얘네들이 의식적으로 우리를 조정하고 어떤 걸 주입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딥스가 어떤 일을 해왔나 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뭐 이해가 되던 안 되던 어렵다라도 말씀을 드릴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든 생각이라는 거, 생각은 영어로 thought인데 thought, 그거는 스칼라 웨이브, 스칼라 8을 방출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래서 니콜라 테슬라의 어떤 억눌린 기술과도 연결되는데 현재 비밀 군사 시설에서 그런 거를 스칼라 8을 이용해서 무기를 만드는 데에도 쓰였죠. 그래서 이런 파동은 비슷한 주파수와 얽히는 거, 인탱글링 하는 것도 일으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파워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살면서 그런 거를 인식을 못하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각성의 반복, 계속 어떤 반복적인 얘기를 듣고 예를 들면 앤드루 테이트 같은 애는 자신은 매트릭스에 통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이제 뭐 사람들한테 사과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투어 같은 거는 그 시온주의자와 유대인에게 한 행동이 다르다는 그런 일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일례를 든다면서 앤드루 테이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딥스는 단지 은행이나 전쟁 같은 것만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딥스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람의 생각과 심리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록펠러 혈통이 수메르 기록, 오래된 수메르 기록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이 많았고, 은행과 전쟁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타임라인 자체를 조정해 왔죠.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앞서서 그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이 시간대, 타임라인, 굳이 번역하자면 시간대, 이 자체를 걔네들이 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몬탁 프로젝트의 후속 프로그램의 몬탁 프로젝트의 후속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달파, 국방부 선진연구소라고 그랬죠. 달파, 디펜스 어드밴스 리서치 프로그램 에이전시, 그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DARPA 달파의 양자 연구소 아래 유타주 듀크 더그웨이 시험장에서 지하 7층에 그 지금 말한 그런 몬탁 프로젝트의 후속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엘프파, ELF인데 파는 웨이브스요. 파동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엘프 파동을 방출해서 슈만 레저넌스 공명과 동기화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뭐만 아시면 되냐면 딥스 얘네들이 타임라인을 그렇게 조정을 하고 지들이 맘대로 매니플레이션을 했다. 요것만 알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떡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래? 그러니까 앞선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미리 예측했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5G 우리가 지금 5G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지금 전화기 스마트폰 가지시는 분들 다 5G 폰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요새는. 그래서 그 5G 네트워크나 그 HAARP 그 할프 시스템 같은 것들이 오히려 그런 앞으로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데 그거를 더 빨리 현실화 빨리 되는 그거를 더 앞당기는 역할을 그 5G나 할프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것들은 사람들의 진동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같은 얘기 반복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역효과를 내서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이 더 빨리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얘기도 좀 재밌는 얘기고, 뭐 라나 방송 들으시면 뭐 유식해지신다 그러는데 뭐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거는 안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excuse me, 죄송합니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엄청 적어놨는데 뭐 좀 뺄 건 좀 빼고 그래서 그 지금 그 딥스들의 그 의도가 지금 뭐였냐면은 타임라인을 그러면 밴딩 타임라인이라 그랬으니까 타임라인을 구부릴 수 있다. 지들끼리 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선거를 맘대로 주무르고 아시죠? 부정 땡땡 그렇게 하고 경제도 붕괴시킬 수 있고 또 그리고 어떤 가짜 거짓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그렇게 인류를 좌지우지하면서 타임라인을 만들고 지금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슬리퍼셀 그런 슬리퍼셀은 이제 뭐 제가 뭐 고정간첩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한 슬리퍼셀들도 투입을 시키고 그런 요원들이죠. 이를테면 고정 어떤 특정한 곳에서 아예 그냥 생활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필요할 때 작동하고 이제 그런 자들이죠. 여기서 잠깐 곁길로 나가겠는데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이란 공습 이후에 슬리퍼셀들이 이제 미국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들이 이란 공습하고 이렇게 나오면 미국 안에 있는 그 고정 간첩들이 이제 지령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제 너네들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 니네들이 활동할 때야 하고 액티베이트를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슬리퍼셀을 아예 제목을 붙여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방송에서 얘기하고 나서 역시나 이번에 뭐 곳곳에서 그 이슬람 그 엔티 이슬람이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이란
그 공습에 아주 분노를 느낀 자들이 미국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제조한 폭탄도 뭐 터뜨리고 이러한 그 슬리퍼 셀들의 그 일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제가 미리 말해놨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있습니다. 근데 일반 방송에서는 뭐 그렇게 저는 방송에서도 들었는데 또 크게 또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로 막 계속해서 이란 얘기를 지금 방송을 하고 있죠. 이왕 얘기가 나왔으나 이란 얘기를 잠깐 하자면 지금 이란 관련으로 지금 굉장히 가짜 뉴스가 엄청 돌고 CNN도 가짜 뉴스 하다가 여러 번 들켰고 그래서 지금 핏 헥셋 국방장관과 전쟁부 장관이죠. 와 합참의장이 거의 아주 자주자주 지금 프레스 컨퍼런스를 기자회견을 하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아주 굉장히 업데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아주 뭐 완전히 일방적으로 미국이 이란을 완전히 작살을 내고 있는데 일반 뉴스에서 그거를 아주 이렇게 정직하게 발표 안 하는 언론들이 많고 특히 한국에는 그렇게 CNN 같은 거 그런 거 받아서 적으니까 한국은 완전히 이란 그 뉴스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가 뭐 엄청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뭐 이 미국이 뭐 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번에 완전히 이란을 말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15,000군데의 그 표적 타겟을 지금 공습을 했고 15,000군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해군과 공군은 거의 뭐 없어졌고 그들의 이제 몇 군데 미사일 사일로를 지금 치고 있는데 여기에 합참의장이나 핏 헥셋 국방장관이 기자회견하는 거를 오늘 들었는데 오늘 그 13일자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미국 시간 13일자입니다. 그걸 들으면 아예 어떤 자신들이 방어할 나중에 아예 그 밀리터리 자체가 다시 리빌드 할 수도 없게 아예 이번에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여러 가지 미사일이나 그런 그 여력은 아주 뭐 엔들리스 무궁무진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뭐 지금 배들이 별로 안 움직이고 있고 아주 안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 갖고 봉쇄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수십 년을 이란이 아주 흔히 하던 걔들이 흔히 하던 일인데 뭐 그런 것도 뭐 생각을 뭐 안 하고 트통이 뭐 이런 공습을 시작했냐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당연하지. 이 트통이나 흰모자가 그걸 생각 안 하고 했겠습니까? 잠시 뭐 배럴당 석유가 100불이 올라갔어도 100불이나 뭐 150불까지도 잠깐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그 어떠한 이란이라는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지 그런 게 길게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좌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란 전쟁도 그 길게 가서 질질 끌려다닐 거다 이러한 내레이티브를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퍼뜨리는 사람들 좀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얘기예요. 가짜뉴스 너무 돌아다녀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한 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츠타판가 뭐 하메네이 둘째 아들 그 사람은 뭐 굉장히 카리스마도 없고 뭐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나마 뭐 몸이 많이 훼손됐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 근데 이스라엘 방송에서는 그도 살아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니까 뭐
다음에 수프림 리더인지 뭐 자꾸 제2의 제3의 세워봤자입니다. 걔들 다 죽습니다. 지금 그렇게 트통이나 흰모자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합참의장과 피덱스의 국방장관이 한 기자회견만 들었어도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잠시 지금 슬리퍼셀 얘기하다가 그 얘기도 좀 약간 보태고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딥스가 불소나 캠트레일이나 전자기 오염 같은 걸 사용해서 집단들 콜렉티브 바이브레이션이라니까 집단 진동을 낮추는데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200Hz 이하 그 진동이 200Hz 이하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그거는 공포를 주는 임계점이에요. 그러니까 fear threshold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타임라인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우리를 인간들을 그 인류를 딥스가 자기네 컨트롤 하에서 통제하에서 이제까지 놓아둔 통제 그리드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왜냐하면 인류들이 자꾸 깨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당황하고 있고 그 통제 그리드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 코로나가 있었죠. 제가 P로 시작하는 단어를 일부러 얘기 안 하려고 지금 코로나라 그러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각성, awakening, 깨어나는 주파수에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깨어난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가 그 현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사건 같은 사건이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는 월드와이드 그런 이벤트가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awakening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경로는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우리가 뭐 SNS라든가 저 같은 이런 방송이라든가 여러 네트워크, 또 뭐 유튜브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그러한 네트워크를 경로를 통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그 알파벳의 17번째 그 글자 아시죠? 그거에 드랍, 거기에서 적어 놓은 그 5,000개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도 사람들이 조용히 퍼져가면서 이게 뭐래? 그러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사람들이 그것도 깨어나는 데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심리전, 싸이압의 어떤 미끼였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임파워링,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뭐 할트매스 연구소에서 뭐 글로벌 코히어런스 이니셔티브 데이터를 언급하는데 뭐 그거는 뭐 그 보고서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인류가 그동안 억눌려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억눌려 있었다. 그런데 자기네 그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니까 사람들이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되게 깨어나고 있더라. 이러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빠르게 변하는 지정학적인 이벤트들이 사람들이 그 이벤트들을 지금 실제 보고 경험하면서 속도가 매우 빨라졌죠. 지금 전 세계가 변하는 지금 트통에는 나와가지고 뭐 아주 전 세계를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이벤트의 이런 속도나 이런 사건들의 내용이
옛날에는 수십 년도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며칠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아시죠? 뭐 갑자기 뭐 저기 뭐 베네수엘라 가서 마두로 뭐 생포해 오더니 조금 있다가 뭐 이란을 뭐 봉습을 하고 이제 지금 뭐 쿠바는 지금 뭐 난리가 나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을 목격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 히스토리컬 모먼트에 살고 있다. 역사적인 나중에 우리가 몇십 년 후에 지금을 돌아다 보면 정말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네 하고 말할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그 흰모자가 사이버상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랬죠. 사이버상의 일들이 주력 업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흰모자들이죠. 그래서 우주군이 스페이스 포스 안에 어떤 그런 샤이엔 마운틴이죠. 그 콜로라도 주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그 샤이엔 마운틴에 우주군 본부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말한 이런 심리적인 거, 그런 어떤 컨셔스니스, 어떤 의식의 문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대응 작전을 지금 저쪽 딥스들이 하는 그러한 조작이라든가 뭐 매니플레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작전들을 그 우주군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 뉴스 보도가 굉장히 컨트롤드 디스클로저, 그러니까 통제된 공개로 형태로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금. 옛날보다는 훨씬 통제된 컨트롤된 그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 버틀러 같은데 거기서 특통의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실패했죠. 이제 귀로 이렇게 총알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거는 이거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아키노의 폴트 브래그 전략에서 나온 것이고, 폴트 브래그는 이제 군사 기지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MK 얼트라 2.0 방식으로 총격범의 정신을 조작해서 상황을 뒤집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특통이 이제 그날 그들의 암살이 실패는 했죠. 뭐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지금 이런 얘기는 왜 하냐면, 이런 것도 전부 그 총격범이 패찌라 그래요. 그런 애를. 그래서 젊은 애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 총격범이라 그러지만 아닙니다. 그 총격범의 걔네들이 잡아온 젊은 애 이런 애는 실제 총격범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수들은 그 스나이퍼들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여기 써 있네요. 그래서 그 말씀도 드리고, 이 내용이 엄청 많은데 오늘 핵심적인 얘기는 제가 앞서서 한 그런 인류의 집단 그 컨셔스니스 의식을 어떤 식으로 이들이 그렇게 조종을 했는지, 그런 얘기를 글쎄 이런 얘기도 좀 아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지난번에 살짝 언급을 했는데 좀 더 좀 확장해서 오늘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에리카 컬크 얘기는 아마 지금 이게 좀 얘기가 길어져서 요거는 내일 방송에서 할게요. 아주 에리카 컬크 또 놀랍다면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제가 내일 다시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참 들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 멤버십 방송에서 매번 광고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리마인드 해드리려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멤버 해주시면 라나 방송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